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채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금 회계 처리. 예수금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소득세 등을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종업원을 대신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수금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종업원 부담은 예수금, 퇴자 부담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예수금 회계처리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이 13만 5천 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하여 15만 원, 고용보험은 2만 7천 원, 소득세는 5만 원, 지방소득세가 5천 원일 경우 급여는 차변에 300만 원, 대변에 예수금 36만 7천 원, 보통예금 263만 3천 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소득세 등과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차변에 예수금 36만 7천 원,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세금과 공과 13만 5천 원, 건강보험 회사부담금, 복리후생비 15만 원, 고용보험 회사부담금, 복리후생비 2만 7천 원, 대변에는 모두 합쳐서 보통예금 67만 9천 원. 보통예금은 납부기관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 선납세금의 회계처리. 회사가 외부로부터 수입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회사로 입금할 때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의 원천징수액을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과는 반대 규정이 됩니다. 5. 이자소득의 회계처리. 이자가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액 15만 4천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 84만 6천 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 84만 6천 원, 선납세금 15만 4천 원이 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예수금, 회사가 원천징수되는 것은 선납세금.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서 이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세금을 대신 납부합니다. 선납세금은 결산 시에 법인세로 대체됩니다. 법인세 납부액에서 미리 납부한 것으로 차감됩니다. 두 번째, 차입금. 차입금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이 있습니다. 단기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이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려오면 차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대변에 단기차입금 3천만 원.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이자도 같이 납부하고 상환해야 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3,200만 원, 차변에 단기차입금 3천만 원, 이자 비용이 200만 원. 단기차입금이 발생하였다가 상환하게 되면 단기차입금은 장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 장기차입금.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상환하게 되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21년 5월 10일에 3년 만기로 차입하였다면 회계처리는 21년 5월 10일 대변의 장기차입금 3천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2년이 지나고 12월 31일이 되면 24년 5월 10일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3년 12월 31일에 회계처리는 차변에 장기차입금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장기부채 3천만 원. 상환기간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도래하게 된다면 장기가 단기로 변하게 되므로 유동성장기 부채로 계정 과목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환하게 됩니다. 차변에 유동성장기 부채 3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일종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기업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말이 되면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퇴직급 여추 계획을 설정하고 이것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퇴직급 여추 계획이란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예상액을 말합니다. 2. 퇴직금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손 충당금과 같이 보고기간 말마다 퇴직급 여추 계획을 부채로 인식하고 기말의 부족분은 보충법으로 비용 처리, 퇴직급여로 합니다. 두 번째, 종업원이 퇴사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먼저 차감하여 처리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비용,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세 번째, 다시 기말이 되면 기말의 퇴직급여 추계획을 설정하면서 부족분을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T계정으로 표시하면요. 대변에 기초, 전기까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누적액 800만 원. 기중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차변에 단기 퇴직금 지급액 350만 원.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이 600만 원이라면 차변에 600만 원. 이때 부족분 추가 설정액 퇴직급여 150만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므로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합니다. 3. 퇴직금의 외부 적립. 임원, 종업원의 퇴직금을 내부에 적립하는 것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고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적립하여 퇴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의 내부 적립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금의 외부 적립은 DB와 DC가 있습니다. 충당 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로서 첫 번째,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 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고 우발 부채는 주석에 표시합니다. 4.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으며 퇴직급여 추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부에 적립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함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금 운용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퇴직금 적립 시의 분계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퇴직금의 지급 시 분계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운용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연금 운용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에 대하여 알아보면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금 운용 책임이 개인, 종업원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함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회계 처리하지 않으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분계는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수입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없게 되네요. 오늘은 부채와 관련하여
예수금과 선급금,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